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자, 윤연아 리포터 연결돼 있네요. 자,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부터 아유,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구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음. 지난달 31일 올해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보다 0.2% 높은 5.8%로 잡았는데요. 이게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요. 이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 20개국 중 회복 속도가 가장 빨라서 올해는 8.5%, 내년에는 5.8%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요. 예. 또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과 영국의 성장률을 각각 6.9%와 7.2%로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 봉쇄 중인 일본은 다소 낮은 성장률인 2.6%를 전망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3%에서 0.5%포인트 오른 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률에는 백신 접종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이 OECD는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5%까지 오를 수 있지만 접종 속도가 늦어진다면 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집단 면역이 생기면은 이 경제 활동이 이제 지금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경제 네. 성장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에도 이 백신 수급 차이가 큰데 네. 보건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력 차이가 더 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 국제통화기금인 IMF, 세계무역기구 WTO 수장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의 주요 언론사에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의 코로나19 백신 격차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공동 기고문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네.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벌써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진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불공평한 백신 배분은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를 출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는 범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올해까지 전체 인구 40%,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인구 6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선진국이 백신 기부와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OECD 역시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 간의 백신 불균형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또 피해 계층에 집중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네. 힘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일본이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이 도쿄 하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 치르든 일본이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유치 당시에 입장권, 호텔, 식당 등으로 올림픽 관객들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 이상 쓸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장이 불가능해지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국 관중도 전체 수용 규모의 50% 이내로 입장시키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회를 강행하는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경우에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쿄올림픽 대회를 취소하는 경우의 손실, 그 손실은 어떻습니까? 네,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이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노무라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기우치 다카히데가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일본으로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거 뭐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첫 번째 외국 선수단이 일본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국제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소프트볼 여자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 등 30명이 어제인 1일 오전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일본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뒤에 이 본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온 외국 선수단은 이 호주 소프트볼 여자 대표팀이 처음입니다. 이 호주 대표팀은 군마현 오타시에 머물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일본의 실업팀 또 대학 소프트볼 팀과 연습 경기를 포함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주 대표팀은 일본 입국 전에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고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감염 예방 대책에 따라서 호주 대표팀은 매일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숙박 장소인 호텔과 연습장만 오가는 것으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네. 자, 그러면 도쿄올림픽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코파 아메리카 소식이네요. 네,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 대륙의 최고로 권위 있는 국가대항전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구 국제대회입니다. 네. 원래는 4년 주기로 지난해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공동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역시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면서 다가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그럼 개막이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공동으로 열려야 했는데 브라질로 개막 직전에 개최지가 옮겨진 건데요. 어허. 여기에 사정이 좀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달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아르헨티나는 단독 개최 의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아서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남미연맹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의 개최 역시 취소를 하고 브라질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브라질도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여전히 하루 5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 보건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코파 아메리카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뭐 이미 진행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좀 안전하게, 좀 제발 좀 안전하게 잘 치러지길 바라겠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중국의 시각장애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히말라야를 올라갔다고요? 네, 이 주인공은 중국의 충칭 출신의 46살 장흥 씨인데요. 지난달 24일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봉우리 3곳을 등반을 했고요. 27일에 기지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것은 아시아에서는 장홍 씨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이 장홍 씨는 21살에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이후 2001년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미국인 에릭 웨이햄 메이어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등반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장훈 씨는 장애가 있더라도 강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도 뭐든 해낼 수 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장애를 극복을 하고 큰 도전을 하는 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뭐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진짜 사지 멀쩡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 사건 사고 일으키는 범죄자들도 있고 또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뭐 게으른 편인데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희망적인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윤연아 리포터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구촌 뉴스 윤연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